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저출생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정부에서 힘을 주는 듯한 그런 얘기가 들려오죠.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힘주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저출생 극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의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의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책 수혜를 볼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관련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출생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종목 얘기를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의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꿈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급등을 하거나 주목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탑픽으로 꼽은 이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테마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종목군이긴 한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꿈비를 오늘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출생 정책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용 놀이방 매트라든지 가구를 원래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유아 가구 시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로 이미 이제 인증을 좀 받고 신뢰도가 쌓인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영유아 관련된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수요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용을 회사가 만들어진 비용을 오히려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때문입니다. 사실 테마주 중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저평가입니다. PBR 밴드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기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는 구도가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석 매니저인데요. 오늘 발제를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가방 컴퍼니 오늘 두 번이나 들리네요. 아가방 컴퍼니를 주목한 이유 뭡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발제를 했을 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게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출산 뜬금없이 가져와서 이게 되겠어 약간 요럴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존폐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 언급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생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타나면은 결국에는 현금 지원 이벤트란다 정책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국내 매출의 의존도가 94% 가량 이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 대한 저출생 현금 지원 정책이 나타날 때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가방 컴퍼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정책 수혜주 나타날 때마다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은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좀 급등락이 좀 크게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워낙 심각하게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실적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테마적인 흐름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모멘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의 모멘텀이다 보니까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아가방 컴퍼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민석 매니저가 주제를 발굴하고 또 탑픽 종목을 꼽아서 실제로 저희 수익률 높이 그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저출생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실제 주주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꿈비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시죠. 어떤 의견들 남겨주셨을까요? 산지 1년 반이 넘어가네. 좀비요, 좀비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약간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김은국 님도 여기 주주였나요? 응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자세한 의견, 어떤 의견이 있을지 한번 입장해 보시죠. 차트 잘 봐라. 언제든 폭등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폭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다음 의견도 함께 볼게요.
커피로 먹고 사네. 실적도 비실비실한데 왜 이게 더 잘 되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G7 커피 공식 유통사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서 실적을 기대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 한번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도 AI 적용해서 자율주행하면 떡상하지 않을까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 유모차 제가 1번으로 타겠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 추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들 차트 분석할 줄 아시죠? 라고 이렇게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기술적 분석,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잠시 뒤에 만나보고요. 다음 의견도 함께 볼게요. 50억 자사주 취득이라며 말만 해놓고 사지는 않네라는 말과 함께 마스크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가 안정을 위한 자사주 취득이었는데요. 유아용 마스크도 함께 제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 어디서 기대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종목 토론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꿈비를 두고 좀비라고 하는 그런 주주분도 계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가만히 있다가 또 한번 튀어오르고 또 저점까지 내려갔다 또 한번 튀어오르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좀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도 네. 하는 줄 몰랐네요. 지금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데 원래는 영유아 사업이 위주였거든요. 가구가 위주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세제 관련된 리빙케어 관련된 상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킨케어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영유아 관련된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이제 커피 유통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관련이 아예 없는 사업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부 커피 같은 것들은 있지만 대부분 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기대감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8,000원 조금 아래 부분인데 항상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번 블랙 먼데이 때 여기를 뚫고 내려가서 주가가 또 최대한 연 저점에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역사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지금 지지선 구간 위로 안착한다면은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 위로 한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테마주 내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목표가는요.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평선 저항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꿈비의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8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로 넘어가 봐서 역시나 기술적 분석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차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50억 규모면은 어떤 겁니까?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큰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뭐 계속해서 한 100억, 50억, 뭐 20억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차트 자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이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좀 유의미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주주님께서 이제 3,500원에서 3,200원 박스권 그려주셨는데 제가 그려보니까 박스권 이렇게 작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권 부근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권에서 이제 상방 박스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5,000에서 6,000원까지 상승이 남아 있는 구간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버티고 있고 상방이 남아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진 않지만 정부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수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같이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000원대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잡고 1차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0원대 추세 이탈하는 구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생과 관련한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